안녕하세요.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장 고현주입니다. 제 얼굴이 이쁘게 나오나요? 제가 사실은 그 7월 달부터 약속을 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아까 병가 중이라 그러는데요. 조금 좀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복귀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온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평택시 진입하면서 와, 부천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신도시 오면서 산업도 굉장히 구조가 저희하고 많이 다르고, 그래서 무한한 좀 가능성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일단 수원 사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부천 지역에서는 그러한 그 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거기서 어떤 조금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하고 있는지 했었는지, 거기서 주체들의 좀 고민들은 좀 뭐였는지,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조금 얘기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조는 지역 노사민정협의 역할과 기능, 현재적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가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민들은 좀 뭔지를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면은 2021년도에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이제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속가능 발전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에 법률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규정하는 노발법은 지자체 조례로 준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데서 제도적 조금 미비성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은 협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에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면, 본협의에서 결정하면 이것들을 좀 실행력이 나와야 되는, 좀 다른 지자체 협의 기구하고는 조금 약간 좀 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2009년도에 새롭게, 저희도 맨 처음에는 심의기구였어요. 근데 이제 의결기구로 전환시켜낸 겁니다. 결정력들을, 합의의 결정력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현재적으로 평택시에서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평택시만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실을 해요. 심의 기능도 하고 의결 기능도 하고, 아까 존중이라고 그랬는데 존중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지자체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거나 자문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를 하려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지자체마다 하는 게 실행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 간에 모여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인데, 이게 좀 1, 2, 3이 저는 다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1과 2가 굉장히 좀 빠져 있으면서 3번은 형식적인 실행 사업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다. 근데 현재도 그런 지적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전된 계기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해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자발적 기구들이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해. 그리고 뭘 하죠? 노발법에 나와 있잖아. 조례로 너희가 정해. 여기까지가 중앙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지역에 맡겼는데, 지역에서는 그러면 다양하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각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전문성이 좀 함양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역량들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3번 실행력들을 좀 많이 고민한다. 근데 저희는 심의 의결과 정책, 발굴, 제안, 실행력들을 어떻게 모색하지 1, 2에 더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는 1, 2를 더 하려고 노력했던 주체들의 노력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설명하지만 1999년에는 이제 노사정위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년에 노사관계 발전 진흥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민의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노사정위원회였었어요. 근데 노사민정협의회로 발돋움되고 양적으로 굉장히 확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앙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그런 뭐라 그러나 결정 속에서 이거 해라는 이제 양적 확산 시기가 있고,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봐요. 지금 현재 이제 한 10년 되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노사민정협의회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전국 이후로 굉장히 많이 사회가 달라질 거다. 우리의 의제도 빠르게 변화할 거고, 옛날에는 한 의제 가지고 한 3, 4년 했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눈 뜨고 나면 의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든가 중앙의 특수 현안들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의 과제가 평택의 과제일 거고 그다음에 부천의 과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원 사무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제는 이제 협의해야 될 문제고, 그럼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현안이나 쟁점, 이슈들일 거다. 자, 근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핵심 의제는 뭘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발법에 의해서 고용과 노동의 거버넌스, 해결 기구, 협의 기구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관련 현안, 쟁점, 이슈들을 협의하고 노력하는 기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았는데 이제 고민되는 게 어떤 의제를 하지? 우리 지역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특히 조사, 연구, 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의제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과 또 하나는 주체들이 우리 지역이 어떠한 문제가 필요하니까 머리를 맞대보자. 주체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온다. 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그 2021년도에 박영철 연구원님이, 우리 평가위원이죠, 연구원님이 이걸 좀 정리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라고 했더니, 운영사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다 의제예요. 우리 지역에 맞는 현안이 뭐냐? 그래서 어떤 의제를 채택해야 되고 그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학대학의 그 주요 현안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지역마다 다 똑같을 텐데, 고용, 일자리 문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굉장히 이제 형식화되어 있고 좀 뭐라 그러나 권위와 역할들이 좀 작으면서 실제로 여기 참여하는 의원들이 의미를 안 두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권한의 문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미래 노동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좀 크게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러면 이 사회적 대화를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뭔가 논의하는데 활성화시키는 데서는 가장 큰 게 뭐냐? 결국 주체의 문제다. 우리는 다 사무국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서 고민하고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주체의 리더십,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주체의 역량, 전문성을 가장 많이 꼽고 있더라. 자,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가장 큰 게 무엇이다? 주체의 문제다. 우리 지역에 노사민정협의회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하면 뭘 하지? 왜 해야 되지? 누가 하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주체에게 인식 개선이 가장 61.4%도 가장 높게 나왔더라. 자, 그 다음에 뭐죠? 주체가 있으면 협의 의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이면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견들이 다 틀리고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채택할 가능성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 의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영 이행의 문제. 사실 그 체제의 문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체와 협의 의제의 문제가 가장 그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협의 기구로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한 데서 부처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역사적으로 주체는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의제를 연도별로 좀 채택해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는 거의 90만가까지 갔어요. 근데 다시 줄었죠. 84만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로 저희가 32%, 대외적으로 3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일반 예산이 아니 1조 6천,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는 아까 보시지 84만, 85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근데 밑에 보시면 산업 현황을 보시면 12만 사업장이 86%. 그 다음에 그것도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저부가치 산업의 원청 하청도 아니고 하청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50만 사업장 거의 99%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주변으로 다 지금 이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거의 중견기업이 없는 지역.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거의 베드타운화가 이미 저는 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나온 산업단지, 대장동 산업단지 노사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정부가 작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산업단지를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면적도 이제 없어진 지역. 그다음에 사통팔달 교통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타 지역 통근 인구가 거리도 가깝고 교통도 뭐 구로가 저쪽 부천 저쪽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근무자가 거의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이 굉장히 취약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리고 면적이 적고 인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공공 사회적 갈등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래서 저희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앞으로 우리 뭘 해야 되지? 고용 복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의 문제들을 더 중심으로 앞으로는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희 부천이 고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 5월 30일 날 본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죠. 부천을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그 이유만 알면 그러면 부천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부천이 지켜놨던 장점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져가지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넣었고요. 1999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919년도에 6차 협약까지 저희가 맺었습니다. 자, 저희는 중앙에서 막 협약 맺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말 안 듣는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앙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주체들 간의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행이 필요한 부분 협약으로 하고 저희도 이제 성과 받아서 이제 대통령상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실천 선언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차 협약과 15년도, 17년도 두 개를 좀 합쳐서 1차 협약의 의미를 둬서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해서 6차 협약까지 19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노동 일 에 대한 의제들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저희 과제이고요. 아직은 이제 뭘 중심으로 가야 될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좀 설정된 바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음에 교육을 하면 좀 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1999년에서 12년도 저희가 이제 그 사무국이 만들어진 게 11년도예요. 자, 1999년에서 11년까지 오는데 10년 넘게 사무국이 없었어요. 근데 협약도 맺고 별걸 다 했잖아요. 그죠? 협약도 맺고, 유일한 그 지역 거버넌스다, 총망도 받고. 자, 이유가 뭘까?
그냥 노사민정협의회를 설립할 때 그냥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평택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라면, 자 그러면 평택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평택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지? 어떤 현안이 있지? 이 현안을 고용의 문제로 갈 건지 노동의 문제로 갈 건지 아니면 특수한 계층이나 특수한 분야의 현안을 발굴해서 그걸 중심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서로 여기에 참여했던 노사정 이해 관계자 간에 굉장히 신뢰를 줬던 게 1999년도다. 그게 18개 항을 합의를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게 부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따 나올 텐데 이후에 이걸 또 한번 해봤어요. 실행력들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 노사정 요구사항을 합의한 요구사항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신뢰와 이런 것도 굉장히 쌓이면서 지금 현재까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저희 부천이 보니까 수도권 정비법인가요? 그래서 중견기업이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에 남아있는 기업이 쬐끄만 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IMF 터졌어요. 응? 이제 이러면서 고민이 많은 게 노사가 그때 고용의 문제 알았을까요? 일자리 문제 알았을까요? 몰랐죠. 훈련의 문제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력 의제를 분쟁 조정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게 고용 일자리의 문제를 노사가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그때 노사 공동 훈련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노사가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서 굉장히 확장된 상태로 섹터가 3개나 있죠. 공간이 3개나 이제 확대돼서 시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로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지고 2009년도에는 노사 공동 훈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본협의회에서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거기서 합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시가 지원하자 결정을 하면서 훈련의 내용을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사공동 훈련 사업을 시가 지원하고 14년도에 노사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만들었던 이유인데 저는 이제 평택에 하면 되게 좋을 건데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민정 협의회가 그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행력을 내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노사공동훈련법인을 14년도에 임명받아 실행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약간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13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앞에서 했던 3차 협약들을 다 점검을 해봤어요. 자, 이행이 한 그때 당시에 68%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행 안 된 것도 있고, 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화두를 꺼내면서, 일자리 훈련뿐만이 아니라 부천이란 특수석 속에서 뭐가 필요하지? 기업 단위의 복지, 고용복지를 할 수 없으니까 뭘 하자? 고용복지를 좀 지역 단위의 고용복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고용복지 확대라는 의제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노사민정 여부의 어떤 심의기구로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민서 7기 정책 공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부천형 일자리 모델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굉장히 이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아까 있던 뭐 플랫폼 혁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되어지면서 뭔가 불안정한 고용이나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이다라는 거를 노사정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를 하고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 좀 갖자라는 게 6차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서 그러니까 미래에서 닥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 기구들 간의 협력 연대를 증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2019년도에 이뤄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2020년, 21년도에 이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터지면서 사실 이것들 실행력들이 아직
명확하게 성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저희는 부천 같은 경우 특히나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러면 복지적 접근으로 사실 이제 기본소득을 지역 단위에서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는 이제 재난소득하고 기본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기본소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직업을 잃을 대다수의 그 어려운 계층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지금 다양하게 노동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플랫폼 노동, 필수 노동자, 그다음에 저희는 고민하는 건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들의 대책을 좀 어떻게 할 건지, 퇴직자 전직 훈련들, 저와 같은, 제가 이제 64인데 곧 퇴직합니다. 저와 같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좀 어떤 일을 할지 지역적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의제들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노동 정책, 고용 정책 기본 계획들을 5개년 계획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제가 나오면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도 전환시켜내고 어떤 같이할 수 있는 실행력들도 내오는 걸로 저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이제 수원하고 좀 같을 것 같아요. 평택하고도 같고, 밑에 이제 보시면 쭉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 불안정 고용에 대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임금도 제정안도 있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저희가 만든 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복합공간 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부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저희 기구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 본협의회가 의결하는, 여기서는 생활임금, 그다음에 일자리 공시제 보고 안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노동인권위원회하고 생활임금위원회가 저희는 조례로 의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있습니다. 그 기구가. 그래서 어떤 결정력들을 내오는 거는 본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제별과 특별위원회와 세 개의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형식화된다. 고착화되고. 실제로 그 이혼에서 의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걸로 전환시켰는데, 저희가 이거를 의제별 위원회로 전환시켰는데 지금 한 3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민해? 네? 근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제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위원회가 있으니까 의제도 새롭게 발굴돼야 되고, 이게 조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유연하고 자유롭고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위원회는 위에 있는 특별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될 케이스만 특별위원회로 둡니다. 그리고 밑에는 분과위원회는, 이거는 지금 현재 업종하고 원래는 의제별로 나눠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분과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의제도 필요하고 업종에서 택시, 버스 52시간 적용 이런 문제, 컨설팅 준비하는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어지면 그것도 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에서,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부천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기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됐던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아까 그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2006년도부터 새로운 의제로서 노사가 일자리, 고용의 문제를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뭔가 지역에 요구하지 않을 거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작했던 노사 공동 훈련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것이 2009년도에 지원하기로 했고 2014년도에 노사 공동 훈련 법인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섹터가 청년, 취약계층, 그다음에 산업단지 섹터가 3개로 확장이 되어지고, 여기가 저희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여기가 예산이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선으로 이어지만 별개예요. 실행기구는 실행기구에서 전담자가 다 있습니다. 센터장님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절대로 겸임하거나 뭐 섞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사민정협회는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훈련에 대한 실행력들은 실행기구인 노사훈련법인에서 진행하신다.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보기에는 평택에서 연구하셔서 산업단지 내에 이런 고민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 의제를 확장하고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 사업들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뭐 그 조사 사업을 예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 DB도 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고용보험 뭐죠? DB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뭐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도 지금 만들어졌어요. 행안부인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그런 걸 활용해서 누군가는 사무국이 되겠죠. 누군가는 지역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쪼개보고 잘라보고 그래서 어떤 현안들이 급선무인지 이거를 실무협의회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추동해내야 되는 게 약계 사무국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조사 연구 사업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조사 연구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199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 광주 광산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저희보다도 사실은 전국에서 일찍으로 만들어졌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이 버틸 수 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건 뭘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주체다. 그냥 회의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거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고 이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진화해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주체들이 있었다. 그게 부천은 저는 노총이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노동조합 주도형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진 게 저희도 얼마 안 돼요. 실무협의회가 그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주도 조치가 명확하게 있었다. 우리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필요해. 그렇죠? 근데 필요해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핵심 역량으로 해서 자기를 전문화시킬 노력을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들어갔나요? 노사민정협의회에 처음 들어갔는데 맨날 공부했었어요. 맨날 공부하고 몇 시간씩 공부하고 지금을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지금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건 있었어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해. 물론 이게 성과를 내서 노사 파트너십 강화됐던 부분도 있지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에서 필요해. 일자리 문제 그렇죠?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다? 노사민정협의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게 부천의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이뤄냈던 그거 아닐까. 그래서 그 활성화였던 건 아까 얘기했던 부천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아주 노동운동도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99년도에 IMF 터지면서 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하면서 제조 공동화 현상, 그다음 고용 불안정을 가져서 아까 쭉 이제 지금까지 쭉 아주 짧게 제가 얘기했는데 노사 간에 우리 앞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 그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들을 안에서 이게 부천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예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거. 특히 내년이 민선 8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올해 노동 고용의 기본 계획 세우는 것도 뭔가 실행력들을 내오기 위한 정책 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그 협력 의제를 근데 노가 이거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다 공유할 거야. 이렇게 쓰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사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사는 사실 노사민정에 와서 할 일이 없거든요. 별로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천시 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노사민정 역할도 많이 달라져요. 부천시는 일자리 정책과예요. 근데 사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있어서 그런 것들과 일부 협력 이제 예산들이 많이 조금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뭐 지역에서 따오고 중앙에서 따오고 이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게 활성화의 요인이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포용의 거버넌스를 저희가 올해까지, 근데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제 포용의 창의 혁신 포용 중에서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가면서 포용의 거버넌스로 이제 가는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방향을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영어 희망 플랜은 지금 되게 좋아요. 저거 하세요. 우리가 조사 사업을 못하는 거를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각 분야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공공 부문에 이거 아주 작은 연구 하셨어요. 노동 쪽에서. 근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자, 올해도 그 노동자 쉼터 부천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작은 연구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조금 고용과 노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좀 지역에서의 그런 좋은 뭐라 그러나 의견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한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대학 컨퍼런스는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올해도 축소하거나 못할 확률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이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초에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 정보에 대한, 사실 비영리 기관들이 이걸 잘 정보들을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하는 웹진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제공하자라는 게 조금 새롭게 좀 했던 사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농 산업단지가 있는, 그 평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면적이 넓은 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제안해서 시가 돈을 내고 거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 대표자들이 공간을 무료로 줬어요.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비도 저희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만 해요. 낮 시간에. 왜냐하면 낮 시간에 거의 사람들이만, 그 산업단지는 불 꺼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시, 11시부터 한 3시까지 하는데요. 올해 2,000명이 목표인데 저희 2,000명 못 할 것 같아요. 4단계로 올라가서 지금 1,000명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되게 좋다. 협업하기도 좋고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홍보 캠페인 저희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여 있는 기관들이 그냥 모여서 다 같이 해요. 그 다음에 교육센터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 상담, 그쵸? 도서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단지 기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잖아요. 그쵸? 이런 협업형 저는 좀 실행력들을 좀 내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노사민정 특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심의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고 정책 연구만 해라 그러면 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실행력들을 하더라도 같이 14개 기관이 모여서 지청부터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형으로 하면 되게 좀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걸 찾아가는 현장 해결단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막 그거 돼가지고 지원 협정을 맺어서 이제 고용 유지라든가 고용 장려범들을 급격하게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절차들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결하는 건데,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0인만은 저희가 지원하고 40 이상은 중앙의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많이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원들도 저희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환경은 옛날처럼 느슨하게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이제 빠르게 바뀔 거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이 지금은 건재하지만 어느 날 어떻게 산업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불안정한 이 산업, 일자리, 노동의 문제가 급격하게 닥칠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어디서 고민하냐.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노사민정협회가 사실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회가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제를 채택을 하시고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다음 지체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평택의 과제고 앞으로 부천의 과제일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